이번 시간은 연속합과 그 응용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임의의 수열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연속된 몇 일수를 선택해서 구할 수 있는 합 중에 가장 큰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열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연속된 수를 선택을 해서 그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값에는 첫 줄엔 n이 주어지고요. 둘째 줄에는 n개의 정수가 수열로 주어지는데 이 수들은 마이너스 10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그 답을 연속합의 답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줄에 10은 10개의 수열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에 10개의 수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연속된 수는 바로 옆에 인접한 수들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곧 부분집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이 최대값을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력 예시를 보면 연속된 부분집합의 최대값은 33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3을 출력하려면 연속된 수 중에서는 12와 21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적계획법의 정의입니다. DP를 1차원으로 만들지 2차원으로 만들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리스트 DP를 2차원 구조로 만들기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DP ij는 수열 i번째부터 j번째의 연속된 수열의 합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리스트를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 경우에 반복문이 중첩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수열이 10만 개까지 입력되기 때문에 반복문이 중첩이 되면 입력되는 수가 10의 10승을 넘기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중첩된 반복문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n은 수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변수 a는 각각 수열의 원소를 받아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답을 저장할 ans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수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부터 10번째 줄까지는 중첩된 반복문을 활용하여 연속합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각 포문의 변수 i와 j의 역할은 수열에서 더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i는 시작, j는 i가 지정해준 범위부터 시작해서 수열의 끝, 즉 n-1까지의 변수를 썸에 누적하면서 더합니다. 그리고 더할 때마다 if 안에 ans와 비교하여 썸이 더 크다면 ans의 썸의 값을 누적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로도 연속된 누적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열의 개수가 10의 5승, 10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 2차원 구조로 만드는 리스트 DP의 ij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2차원 구조의 리스트 DP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중첩된 반복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DP의 2차원 구조일 경우에는 시간 제한으로 인해 클리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DP를 우리는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DP의 i를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DP의 i는 i개의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i번째 원소를 꼭 포함한 최대 합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이제 정의에 따라 점화식 DP의 i는
max의 dp의 i-1 더하기 ai 또는 ai 원소 하나만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max는 두 가지 경우, 지금 dp의 i-1의 ai와 그냥 ai만을 했을 때 둘 중에서 더 큰 값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이죠. 먼저 dp의 i-1 더하기 ai는 dp의 i-1이라는 것은 i-1개의 수열의 최대값에 현재의 i번째 원소 ai를 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ai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먼저 ai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i-1개의 수열의 최대값이 음수라면 굳이 i번 이전의 수들의 최대값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i번째의 원소 ai, 즉 ai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dp의 i의 정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는 점화식은 이러한 원리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점화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중첩된 반복문을 활용한 코드에서 몇 개의 코드만 수정한 것입니다. dp는 계산된 값 10만 개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리스트로 1차원으로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변수 n과 a는 사용자에게서 입력값을 받아 저장합니다. ANS와 dp의 0은 수열의 첫값 A0을 저장합니다. 이제 점화식의 설계에 따라 반복문을 실행하면 두 가지 경우, 즉 dp의 i-1 더하기 ai와 그 다음에 한 개의 원소 ai만을 선택한 것 중에서 더 큰 값을 dp의 i에다가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dp의 i-1의 값을 활용하여 dp의 i 값을 차례대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이 끝나면 수열의 연속합의 최대값이 담긴 ANS를 출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연속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속합 문제에서는 지금 한 가지 기존에 있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열의 수 하나를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4와 이와 같은 6-35, 12, 21, -1과 같은 수열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35를 제거한다고 하면 이 수열은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고 여기서의 정답은 54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동적계법을 한번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열 중에서 한 개의 수를 제거 가능한 문제로 변형되었으니 이에 맞게 정의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dp의 ij를 i개의 수열이 있을 때 연속된 수의 최대 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j가 붙어서 2차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선 j가 0인 경우에는 j번째 원소를 포함한 연속된 수열의 최대값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j가 1이면 원소 한 개를 제거한 연속된 수의 최대값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차원 구조로 만들었는데 2차원 구조라고 해도 j의 값이 0 또는 1로만 설정되기 때문에 중첩된 반복문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의에 따라 점화식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의 0은 이전에 연속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수열의 i번째의 원소 ai를 꼭 포함한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dpi의 1을 봅시다. 이것은 수열 중에서 한 개의 원소를 제거한 최대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i-1개의 수열 중에서 이미 수열에서 원소를 하나 제거한 경우에 최대값에 i번째 원소를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p의 i-1의 0이라는 것은 i-1개의 수열의 최대값만을 가져오는 경우에다가 이제 i번째 원소를 제거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경우 중에서 최대값을 dp의 i의 1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dp의 i의 0과 dp의 i를 다시 비교하면 이제 이 수열의 최대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를 재활용하였습니다. dp의 i만 2차원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변수 ans에 수열의 첫 값을 초기값으로 대입합니다.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코드를 봅시다. 점화식에서 설계한 것처럼 dp의 i의 0은 dp의 i1과 수열에서 원소를 한 개 제거하지 않은 경우, 제거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값 중에서 더 큰 값, 더 큰 값을 ans에 저장을 하고 만약 ans 자체가 값이 더 크다면 이 ans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연속된 알고리즘, 연속된 합의 알고리즘도 전통적인 동적괴법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자주 활용되니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